시작됐습니다. 아마 좀 가.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할인받아주세요.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안부터 수익률 관리와 1대1 상담까지 어? 하나은행 연금닥터 아니 까딱다니더만.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여러 번 꺾어야 되겠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피. 뭐가 잘못됐어? 생유산균. 우와. 공나들이 4인실 봄나들이 가는 깜짝이야. 나도 찾아볼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CM 플러스지. EB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프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이하까지 KGM 전 시장에서.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영수회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다음 주에 이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이나 걸렸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회담 성사에 대해서 각 당 분위기는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동학 전 최고부터 얘기 좀 들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여기에 술수가 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을 위해서 제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것만으로 실제로 이제 완전히 변화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지금 대화의 채널로 나온 것이 솔직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격을 걱정할 정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본인이 수세에 물리니까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카드로 또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는 분명히 견지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내용들이 당연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고 사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뭔가를 타결하거나 서로가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앞으로 좀 힘을 맞대겠구나, 머리를 같이 맞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의도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이해를 좀 해보고, 앞서 이제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한국갤럽 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3%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11%포인트나 하락했고요. 이 긍정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최저치 긍정평가를 내고 최저치가 나왔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주성원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이 조사는 선거 여론조사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제안을 한번 내일 무슨 말 하셨습니까? 정광재 대변인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다음에 원내 수석 대변인 명의로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또 민심을 경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생 보건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또 민심을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 당을 통해서만 민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소중히 들어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해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거고,
70km 구간입니다. 속도가 이후에 이제 결국 나온 다음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같은 날 이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나간 대표를 만나야겠다라고 연결됐을 것까지는 않아요. 선거대회 이후에 선거대회를 계속 바로 만난다는
토요일인데 왜 차가 밀리는 거야? 토요일 저녁인데. 만날 생각을 안 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줄을 이뤘습니다. 아까 우리 신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중도 경제에 있자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뒀다면 지금은 오면한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의미를 더 크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쪽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드러난 민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측면을 더 의미를 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강성 보수 지지층의 얘기만 드려서 그렇지 사실 강성 야권 지지층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죠. 촛불 행동을 나섰던 쪽 입장에서는 탄핵에 한번 영수회담이나 이런 반발도 있고 실제로 김영민 의원도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가 우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SNS에 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크고 당내 분위기에 이런 부분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민심은 뭐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 우선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지금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권 인사를 총리로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변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 그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자체는 여론조사는 그동안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기조였거든요. 여론조사는 아무리 떨어져도 자기는 민심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이 민심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신경 쓰는 모양새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한 2년 동안 개혁 동력이 있었던 그 시간 동안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을 다 탕진했던 시기였어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치주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 내걸고 당선됐는데 2년 동안 사실상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산을 다 탕진했고 벌어들인 건 거의 매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야당 대표 자기가 비난하고 불편했고 법치주의의 대상이라고 세웠던 그 사람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결국 국민들의 민심에 밀리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뭐 형식하고 의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형식은 국대냐 뭐 대석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날짜는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24일을 얘기하는 것들도 조금 있거든요. 아까 의제는 이제 신임기위원장이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아마 이거 의제로 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있고 당연히 뭐 이채양명주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세 분의 의견이 이건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했을 때 예상되는 의제 쪽으로 가거든요. 신기원장 아까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사진 한 방 찍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처음 열린 윤석열정부가 처음 열리는 이 영수회담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책임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난지원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들고 들어갈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마땅히 정치적이거나 법률적 책임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미제로 남았던 소위가 이채양명주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도 그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정권에서 하려고 그러는 분명히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계속 안 발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밤이 깊을수록 음악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매일 밤 10시 5분 김현철의 디스크쇼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정신나간 말입니다.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왜? 오빠 나가줘? 거기 껴서 뭐야.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황사가 닷새 만에 드디어 거의 다 물러갔습니다. 현재 동쪽 끝 울산 지역만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직도 대기질이 좀 안 좋은데요. 곧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없이 청량한 상태에서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 부근 강풍에 낙하물이 발생해서 2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그 밖에는 동해고속도로 송천 쪽으로 북강릉, 또 남해 제2지선 가락공업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차선도 처리 중이니까 조심히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쇼 김천 뉴스 하이킥.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정말 토크 2부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영수회담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의제 얘기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의제 이제 후임 총리 뭐 이런 얘기 잠깐 하시지 않습니까? 인선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네. 뭐 안 될 수도 있고 후임 총리와 관련된 게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지난주 이 시간대만 해도 인선이 좀 빨리 나올 것 비서실장 특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인선이 좀 뒤로 밀립니다. 지난주만 해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비서실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 또는 최경원 전 장관의 비서실장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인선이 좀 뒤로 밀리는 이유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갖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적임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강박감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게 뭐 너무 빨리 하다가 그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천하니 그 검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또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진 과정에 전혀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라는 네네.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좀 쓰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장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 이 신상털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권이든 아니면 비정치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입각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각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회에서 그런 문제들도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정부나 오늘 비서실장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고사하는 분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약 4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대구시장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미래나 뭐 이런 것들에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치인들 같이 또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할 텐데 그런 부담 때문에 비서실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신규 위원장께서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특히 집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저는 최경환 비서실장설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경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고 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아마 비서실장 임명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사실상 MB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장제원 비서실장도 지금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이동관 전 수석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MB 정부 인사들이 만든 합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검찰과 MB맨의 합작 정부라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인사 약 2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뭐좀 잘 맞아야 그래도 직원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김한길 총리의 장제원 비서실장을 윤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학 전 최고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크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효능감을 과연 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맡은 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국정의 방향이